그러면 유형 15일까? 유형 15? 자, 248. 자, 보면은 검은 구슬 몇 개? 5개. 그 다음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거기서 임의로 몇 개의 구슬을 4개를 꺼내는 거야. 4개. 4개를 꺼낼 때 검은 구슬이 몇 개 이하로 2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뭐 물론 요걸 3개를 총 구해도 돼. 어떻게 구해서? 자, 검은 공이 빵개, 1개, 2개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문제 자체가 6건의 확률로 구하는 게 문제에서의 풀이 원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빼서 구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자, 검정색이 3개가 되는 거. 두 번째는 검정색이 4개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내가 분모는요, 총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분모지, 그지? 그럼 분자는 이제 검은색이 3개니까 검은색 5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다음 노란색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은 3개 하나 뽑았죠, 그죠? 그 다음 자, 검은색만 4개를 뽑는다는 건 9C4분의 5C4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죠. 우리가 빼야 되는 확률을 구했어. 일단 계산부터 해보자. 이 안에 9C4가 얼마냐? 어우, 야. 9876, 431, 428, 326. 그래서 97이 63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야? 126인가? 126분의 자, 5C3은 5C2죠. 541이니까 10 곱하기 4니까 40. 여기는 126분의 5C4는 5가 돼서 126분의 45가 바로 빼야 되는 확률이야. 됐지? 그러면은 전체 확률인 1에서 내가 방금 구한 126분의 45를 빼주면 되겠죠. 자, 혹시 약분되니? 3, 4, 12, 3, 2, 6분의 3, 15. 또 3 되겠네, 그죠? 3, 1, 4, 3, 5, 15 빼니까 14분의 얼마? 네, 14분의 9가 답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빼야 되는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시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기하학적 확률. 자, 252번. 자, 이거는 그냥 기하학적 확률인데 그러니까 확률을 면적으로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전체 면적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넓이를 우리가 확률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52번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있어. 그죠? 정사각형. 자, 4cm, 4cm인데 여기에 PBC 자, 왜 내부의 점이 P고요. 이렇게 PBC 만든 삼각형이 뭐가 되도록 예각삼각형이에요. 예각삼각형. 자,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그치? 어디의 가계 크기? 지금 여기에서는. 자, B일까? 즉 P에 대한 가계 크기로 잡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 여기는 내가 내부에 있는 점이니까 어딜 찍어도 얘네 둘은 예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P의 크기가 예각, 직각, 둔각이 되냐라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 또한 이 P가 예각이라는 건 결국 P가 몇 도보다 작다는 거야. 90도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쵸? 각 P가. 근데 각 P가 90도가 될 때는 언제냐면 바로 BC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뭘 만들 수 있어? 반원을 만들 수 있어요. 반원. 그럼 반원 위에 점이 있으면 그때가 90도가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기억해야 돼. 자, 이게 반원이 있으면 거기에 위에 점이 있으면 뭐가 되나? 무조건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을 때 90도니까 이거 안쪽이 되면 바로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둔각이 되는 거지. 안쪽에 있으면. 안쪽에 있으면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 안쪽에 있으면. 그러면 예각이 되려면 이 원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쵸? 그럼 바깥쪽에 있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바깥쪽에 있는 넓이는 구하기 힘들죠? 어디서 빼는 거야? 전체 넓이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야. 반원이니까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는 2니까 파이 r 제곱, 즉 4파이 곱하기 2분의 1을 빼준 게 여기 바깥쪽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16 빼기 2파이가 넓이인데 우리 확률이죠.
확률이니까 전체는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전체 사건은 전체 면적인 16을 분모로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계산해주니까 뭐분의 1 빼기 8분의 1 파이가 돼서 P가 얼마고?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서 두 개를 곱하는 거지. 8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답은 네,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좀 어렵다, 그지? 이거 좀 어려워. 자, 지금 밑에 거 몇 번? 249번이랑 253번 요거 두 개 해보자. 249, 253. 그래서 콴다 그거 원래 그 콴다 할 때 그 가입할 때 그 선생으로 가입하는 게 있고 학생으로 가입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티칭으로 가입하는 거는 학생증 찍어야 돼. 내가 알기로는. 어? 쪽팔린 거지. 그게 원래 학생은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르지. 그걸 이제 원래 답안을 그 학생이 질문 올리면 그거를 답해서 누가 해주면은 그걸 답안을 채택하라고 하거든. 그걸 안 하면 되지. 근데 해도 틀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잘못한 건데. 그럼 물어보지 말았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5문제 임의로 답을 할 때 2문제 이상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빵 문제 맞추는 거랑 한 문제 맞추는 걸 생각해서 두 개를 전체 확률에서 빼면 되겠지. 그럼 하나도 못 맞춘다는 건 다 틀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 아닌 다른 걸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게 뭐야? 16분의 1 아니야? 아, 5개니까 32분의 1이지. 32분의 1이지. 그죠? 혹시 32분의 1 되는지 왜 되는지 이해 안 되는 사람? 해줄까? 이해돼? 그 다음 한 문제 맞춰야 돼. 그럼 한 문제 맞췄어. 근데 맞춘다는 건 내가 몇 개? 5개 중에 하나 맞춰야 돼. 맞출 거 고르는 게 5개 중에 하나 맞췄죠. 그러니까 다 맞출 거 5개 중에 하나 맞췄어. 근데 맞출 확률도 뭐야? 2분의 1이잖아.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5문제니까 그래서 얘도 32분의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 맞출 확률은 32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2분의 6이 바로 내가 0문제 또는 한 문제 맞출 확률인 거야. 근데 내가 두 문제에서 맞추는 거니까 1에서 빼주면 되겠지. 이거 일단 악분부터 해.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13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거 덕질은 3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읽어줘야 되는구나. 야, 거기 답지 뭐라 돼 있어? 뭐요? 근데 여기 앞맨 앞쪽에 아니 너무 명확하게 3으로 돼 있네. 아니 이거 3 아니고 5야. 봐봐. 249. 아니 이건 좀 이상하다. 249? 애매하게. 약간 애매하긴 해. 그치? 근데 그 동그란 오, 그 짝짝이가 오의 동그란 없는데? 부분이 안 지워져서 3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건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지워져 있으니까 야 3처럼 보이잖아. 되게 기분 나쁘다. 저 봐봐 3처럼 보이지? 이렇게 돼서 3처럼 보이는 거야. 됐지? 짜증나. 그래서 저거 있으니까 체크하면 돼. 더블 체크하면 되잖아. 그 다음 거 해도 돼? 시은아 돼? 그러니까 얘기해줘. 해줘 다시.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줄게. 아니 아예 안 맞출 경우가 32분의 1이거잖아. 그렇지. 하나 맞춘 경우 다시 해줄게. 자, 1, 2, 3, 4, 5번이 있어. 다 틀릴 거야. 그럼 이거 틀려야 되지. 그럼 틀릴 확률 2분의 1. 틀릴 거 2분의 1, 틀릴 거 2분의 1, 틀릴 거 2분의 1, 틀릴 거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32분의 1.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한 문제 맞출 거야. 1번 맞췄어. 1번을 맞췄어. 그러면 얘 맞출 확률도 2분의 1이지. 나머지는 틀려야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뭐야? 32분의 1이지. 이거 맞출 확률도 2분의 1이고 틀릴 확률도 2분의 1인 거야. OX니까. 그러면은 1번 맞출 확률이 32분의 1이야. 그러면 2번 맞출 확률도 32분의 1, 3번 맞출 확률도 32분의 1, 4번 맞출 확률도 32분의 1, 5번 맞출 확률도 32분의 1이니까 그게 5개 중에 하나 맞추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5를 곱해준 거야. 5C1을 5를 곱해준 거야. 알았어. 교복 입고 싶지? 그치? 응. 무슨 사복입어야 교복 입고 기 이렇게 분위기 있으니까 그러면 되지? 자, 253. 자, 253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이고 중심이 같은 네 원으로 이루어진 아유 씨. 그러니까 원이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 관역이 있다.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자, 그때 어디가 색칠되어 있는 거야? 요거랑 맨 아래쪽이랑 여기 두 번째 고리죠. 그럼 이거 넓이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반지름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야. 알겠지? 그러면 자 봐봐. 맨 바깥은 요거는 반지름이 얼마인 거에서 3인 원에서 모인 원을 2인 원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몇 파이에서? 9파이에서 4파이 뺀 게 요거야. 첫 번째 거 1번. 그러니까 5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는 반지름이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파이야. 그럼 그걸 더하면 그게 총 고리랑 넓이니까 색칠한 거의 넓이니까 6파이야. 네,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뭐라 했으니까 4라 했으니까 16파이로 확률 쓰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8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건 이해됐지? 요렇게. 왜? 사실 저도 못 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놓쳤어요. 네, 놓칠 게 없어. 야, 이 고리 1번 고리 넓이는 반지름이 3인 원에서 2인 원을 빼면 되잖아. 뺐잖아. 5파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조그만 원이잖아. 요거 반지름이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1의 넓이 파이. 두 개 더하면 6파이. 전체는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분해. 정리해봐. 근데 이런 거 잘 나와요? 관역은 나와. 관역은 나올 수 있어. 관역 학교 교과서에도 있어. 사각형? 사각형은 모르겠다. 솔직히 이게 기하적 확률이 잘 나오는 표는 아니야. 그렇죠. 나오게 되면 6건이 나오는데 아니 끄조라고 하고 안 풀 생각하지 말고 풀라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지식들이 모여서 그냥 대놓고 먹어 새끼야. 그냥 숨겨서 뭐 소리도 안 내고 먹지 말고 대놓고 먹어 이 새끼야. 허니버터칩 먹으라고 빨리 이 새끼야. 자, 조건 확률. 조건 확률은 내가 좀 얘기를 해주자면 결국은 그 B바 A라고 쓰고 어떻게 되니? PA 분의 PA 교비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자, 우리가 한글로 좀 말로 써주면 어떻게 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확률을 하나만 구하잖아. 그러니까 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막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얘는 가정이 붙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는 건 앞에 게 조건이야. 조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뒤에 있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야. 결론. 그래서 조건부가 있다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가 베이스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얘는 이 말이 뭐냐?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면서 B도 같이 일어날 확률이란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위에 A 교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각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PA분의 PB가 아닌가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A가 기본적으로 일어났고 더불어서 B가 일어나는 건데 A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A, B가 같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A, B가 분자에 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너희 국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A가 뭔지 B가 뭔지를 확실하게 구별 지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이 대부분 조건부 확률까지가 출제가 될 텐데 딱 세 파트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중복 조합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이항 정리 관련된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조건부 확률 관련된 문제. 이렇게 세 개의 파트가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물론 요거 바로 밑에가 이제 원순열인데 조금 까다롭게 하는 조건이 다닥다닥 붙은 원순열, 그게 그 다음 스텝이긴 한데 아무튼 요 세 파트가 어려워서 잘 보고 해야 돼. 여기는 계산은 안 어려워. 근데 뭐가 어렵냐? A, B를 구분을 못해. 뭐가 A인지 뭐가 B인지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외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문제 보고서 적용할 거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확률의 독립과 종속. 자, 독립과 종속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독립이 뭐야? 3일절이야? 8월 15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이라는 거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게 독립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사건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지. 영향을 안 주는 거지.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건 뭐 내일 비가 올 확률과 내가 집에 가서 12시 이전에 잘 확률은 전혀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일 비도 오고 내가 일찍 잘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서로 영향을 주진 않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야, 독립은.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P A B가 PA 곱하기 PB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독립의 바로 식이고 위에 있는 게 독립의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곱사건 있죠. 우리 기억나? 곱사건? 곱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곱해서 구한다 했잖아. 그죠? 곱해서 교집합을 곱사건은 결국 서로가 영향을 안 줄 때 서로 별개의 사건일 때 그때를 독립이라 얘기해. 그럼 종속은 뭐냐면 A, B가 서로 영향을 받는 거야. A와 B가 서로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영향받는 거 어떤 거 있어? 어떤 거 있어? 오늘 야식을 먹었더니 내일 붓는 게 바로 영향을 받는 거겠죠. 또는 내가 이렇게 뽑기가 있어. 뽑았어. 확인하고 안 넣었어. 그리고 또 뽑았어. 그럼 영향을 줘, 안 줘? 주는 거지. 내가 뽑았기 때문에. 근데 독립은 뭐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다 뽑으면 그건 영향을 안 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 차이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단순히 요게 같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이해할 때는 문장으로 돼 있으면 위에 있는 괄호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밑에 있는 수식으로써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조건부 확률도 같이 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뭐도 있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합집합의 확률 어떻게 구했어? 합집합의 확률. 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잖아. 그죠? 거기다가 요거를 대입해서 구할 때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은 뭐냐면 자, 앞에 독립이 붙었죠. 독립.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주는 두 개의 사건을 시행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P와 Q라고 할 거야. Q는 1-P야. 한마디로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안 주겠지. 혹시 내가 뭐 일어나는 확률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겹치는 게 있어? 없잖아. 그죠? 교집 없잖아. 그래서 얘네 둘은 독립인데 그 독립인 걸 가지고 시행한다. 여기서 쓰는 게 뭐다? 바로 이항 정리 같은 느낌이야. 이항 정리. 이항 정리하는 거야. 이항 정리. 독립 시행은 이항 정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총 뭐 예를 들어서 n번 중 뭐 예를 들어서 r번 성공. 자, n번 중에서 r번 성공할 확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성공은 P예요. 그러면 n번 중에서 r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우리? 이항 개수잖아. n개 중에 r번 뭐 성공한다 했으니까 P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r번 곱해지면 되는 거야. 우리 x에 n제곱 했던 것처럼 x에 r제곱 했던 것처럼 곱해지는 개수만큼 성공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실패해야 되는 거야. r번 성공했으면 나머지 n-r번만큼 실패하는 게 얘가 바로 독립 시행인 거예요. 우리가 이항계수랑 굉장히 연관이 깊죠. 이해됐어? 그렇게 요렇게 풀 수 있으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죠? 앞에 뭐가 붙는 거야? NCR 붙는 것만 좀 주의해 주자. 알았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이항 정리에서 이항 개수, 이항 정리하면 좀 그러니까 이항 개수 있죠? 이항 개수를 잘 써놔. 잘 기억해 놔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47쪽에 있는 거 요거 다 해볼게요. 300번. 난 허리가 아파. 자, A가 0.29, B가 0.4고요. 그다음 P, 자 A여 교 B여가 0.5입니다. 자, 요거 우리 뭘 쓸 수 있어?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죠. 이게 그죠? 그럼 요걸 구하는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 1에서 P A 합 B를 빼는 거지, 그지? 그게 0.5니까 P A 합 B는 얼마다? 0.5구나. 됐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랑 요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A 교비를 구할 수 있네. 그럼 0.2 더하기 0.4 마이너스 P A 교비 한 개, 그게 바로 0.5란 얘기잖아. 그죠? 더하면 0.6이고 그럼 P A 교비가 얼마라고 할 수 있니? P A 교비는 0.1이 되겠죠? 됐지? 따라서 요거랑 위에 거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P 모 A 바 B야. P A 바 B는 P 모분의 B분의 P A 교비가 답이 되는 거니까 PB라고 하는 건 0.4분의 0.1이라서 답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0.6에서 얘를 뺀 게 0.5니까 0.1 아니야? 에반데.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 다음 304번 볼게요. 자, 304번 보면 어느 고등학교의 60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선호하는 과목을 조사했다. 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합계 이렇게 지금 자, 명수가 있어요. 18, 14, 12, 16, 30, 30, 60, 28, 30이야. 자, 근데 자, 이미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때 여학생일 때 뭐 수학을 좋아할 확률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여학생을 뽑았을 때 수학을 좋아할 확률이니까 여학생이라는 게 A 사건이고 수학을 좋아한다는 게 B 사건이야. 오케이? 그 먼저 PA부터 구합시다. 자,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요. 전체가 60이죠. 여학생 뽑을 확률은 여학생 총합 몇 명인데? 28명이니까 60분의 28이 바로 여학생을 뽑을 확률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교비를 구하면 되는 거야. A 교비를. 그죠? 우리가 조건 확률 쓸 때는
우리 A교비만 필요합니다. 자, 전체 60분에 A교비라는 건 여학생이면서 수학을 좋아해야 돼. 여학생이면서 수학을 선호하는 건 12명밖에 없네요. 제일 적네요. 네,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P, 지금 말하는 건 B바 A를 구하는 거니까 PA분의, 즉 60분의 28분의 60분의 12 교집합한 거 60은 지워버리고 28분의 12가 되니까 4로 나눠주면 7분의 3이 바로 요 조건부 확률의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만 잘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통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48쪽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풀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지금부터 풀면 돼.